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에는 특이한 모양의 돌이 있습니다. 가십스톤이라고 하는데 서브 퀘스트인 가면 퀘스트를 다 깨면 진실의 가면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해당 가면을 쓰고 하이랄 전역에 있는 가십스톤의 말을 걸어보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총 32개가 있으니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상한 올빼미인 케포라 게보라는 겉보기에 몸집이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그의 성격은 오히려 쾌활한 편이다. 케보라 게보라라는 올빼미는 고대 현자의 환생이라고 한다. 이 녀석이 방금 말한 케포라 게보라라는 몸집이 큰 올빼미입니다. 또한 방금 대사를 통해 6현자 중에 빛의 현자인 라울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사 중간에 라이트 하티드라는 표현이 빛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중의적인 표현처럼 보이네요. 그녀의 우아한 이미지와는 대조되게 하이랄 성의 젤다 공주는 사실 말괄량이라고 한다. 처음 젤다와 마주할 때부터 간혼을 엿보고 있었으니 그럴만하네요. 젤다 공주의 보모는 사실 시커족의 일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족은 멸종된 줄 알고 있다. 도라족 공주인 루토는 그녀의 이기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고 한다. 처음 만날 땐 되게 싸가지 없게 나왔다가 링크가 구해주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캐릭이었죠. 가논돌프가 타고 다니는 말은 게루도 순혈 흑마라고 한다. 링크가 가논과 대립하는 장면에서 나왔었죠. 가논돌프는 게루도만 지배하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해서 하이랄 전부를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나부르라는 도적은 게루도인이다. 게루도 사람들은 가끔 하이랄 성 마을에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온다고 한다. 게루도 사람들은 가논돌프를 거의 신처럼 섬긴다고 한다. 영혼의 신전에서 나부르가 게루도 부족은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100년에 한 번 남자아이가 태어나며 그 남자아이가 게루도를 지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족에 남자가 없어서 하이랄 성 마을로 놀러오나 봅니다. 하이랄 평원에서 항상 달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고 한다. 토끼기를 건네줬던 그 녀석이죠. 닭 키우는 소녀는 주머니 크기의 꼬꼬를 키우는 법을 연구하기 위해 호숫가 연구실에 간다고 한다. 처음 링크한테 건네줬던 그 꼬꼬가 이렇게 개량된 거였네요. 론론 목장에 있는 장애물 경주의 기존 기록을 말론이 세웠다고 한다. 론론 목장의 말론은 언젠가 백마탄 기사가 와서 그와 사랑에 빠지길 바란다고 한다. 누가 목장 주인 딸 아니랄까봐. 요정이 없는 녀석이 미궁의 숲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된다고 한다. 물물교환 중간에 미궁의 숲에서 골골대던 한 남자가 사라져 있고 어떤 소녀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하며 숲에 들어온 사람들은 길을 잃고 모두가 스탈포스가 되어버린다는 말을 하며 그 남자가 이미 스탈포스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코끼리족은 항상 작은 요정이 따라다닌다고 한다. 숲을 벗어난 한 코끼리족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 이게 링크를 지칭하죠. 사실 링크는 하이랄 사람이지만요. 메디고로는 자신의 크기를 전혀 생각 안 해서 그의 가게는 정말 비좁다고 한다. 이게 바로 메디고론입니다. 빅고론도는 아주 날카롭고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이랄 전역에서 황금 스컬출라를 총 100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이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땅에 있는 작은 구멍은 벌레를 기르기 위한 최적의 땅이라고 한다. 황금 스컬출라가 총 100마리가 있고 이를 찾기 위해 구멍이 있는 부드러운 땅에 벌레를 풀면 황금 스컬출라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부드러운 땅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0마리 보상이 루피 무한 리필인데 생각보단 별로라서 아쉽긴 했죠. 게루도 계곡 근처 입구 주변에 비밀이 있다고 한다. 구멍 안에 스컬출라 있어요. 카카리코 마을 근처에 있는 나무에 비밀이 있다고 한다. 구멍 안에 스컬출라 있어요. 이미 다 깬 던전에서 새로운 뭔가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 링크 던전인 도동고의 동굴이 있죠. 허수아비의 노래를 배워야 어른 링크가 되어 올라가서 스컬출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데크가지를 들고 나비에게 다가가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해서 실제로는 쓸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데크나무를 들고 나비 근처를 계속 있다 보면 지금처럼 요정으로 변합니다. 하일리아 호수로 가는 길에 비밀이 있다고 한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중앙 부분에 폭탄을 터뜨려 구멍으로 들어가면 데크 상인이 있는데 하트 조각을 10루피에 팔고 있습니다. 하이랄 평원의 북서쪽에 있는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곳 근처에 비밀이 있다고 한다. 여기도 구멍이 있고 물 웅덩이 아래에 하트 조각이 있습니다. 하이랄성 마을 시장에 있는 보물상자 가게에서 안경을 쓰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한다. 이건 최근 쇼츠에서 다룬 내용인데 보물상자 가게에서 렌즈를 쓰면 상자 내용물이 다 보입니다. 오직 회전배기로만 발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고 한다. 이건 뭘까요? 아마 가논성에 있던 스위치인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Z 타겟팅의 홀드 옵션을 고른 사람들은 진정한 젤다 유저라고 한다. 이건 게임 시작 전에 파일을 불러올 때 옵션을 보면 이렇게 Z 타겟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홀드로 하면은 하고 바로 풀려버리는데 스위치로 하면 주목을 해도 안 풀리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홀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네요. B 버튼을 연타하면 더 빠르게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 해보자. 세이브 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빠른가? 엄청 연타한 것 치고는 큰 차이는 안 보이네요.
게르도 훈련소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은 난이도를 생각해봤을 때 기대만큼 좋지 않다고 한다. 영혼의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게르도 훈련소에 들어가서 시련을 완수하면 얼음 화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쓰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트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림자 신전에서 봉고봉고 손을 올리면 이런 이펙트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없어도 무방한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가장 쓸모없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가십스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쓸모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다 알아봤으니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